안녕하세요. 블루일입니다. CPI에 이어가지고 PPI도 이제 예상치보다 살짝 높은 수준을 보이면서 전일 미국 증시가 조금 밀렸는데요. 뭐 그래도 대세에는 뭐 큰 지장은 없죠. 지금 미국 증시는 보시면 이제 나스닥 주봉 같은 경우는 뭐 지난주에 비해 가지고 뭐 큰 차이는 없고 11월 2021년 11월 고점을 향해서 계속 달려가고 있습니다. 뭐 지금 약간 주춤하긴 했지만 뭐 크게 문제 될 건 없고요. S&P 500도 5,000포인트를 돌파하고 나서 뭐 자리 잡고 있는 약간의 숨고르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뭐 미 증시는 뭐 크게 문제될 건 없다고 봅니다. 지표상으로. 그리고 이제 러셀 2000 지수가 이제 지난주 목요일에 살짝 올라오면서 이제 이전 고점을 돌파하나 했는데 이제 전일 좀 밀렸죠. 근데 이제 어차피 이제 숨고르기 한다 생각하고 결국에는 돌파해낼 거라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기타 아시아 지수 같은 경우는 상해나 홍콩은 휴장이어가지고 주춤하고 있는 사이에 니케이는 계속 올라가고 있고 대만 갑권도 급등했죠. 그러니까 뭐 전반적으로 크게 무리는 없다고 봅니다. 이제 우리 증시 같은 경우는 이제 코스피 보시면 그 장기평 지지받고 이제 강하게 반등을 했고 지금 이제 이전 고점 부근에서 이제 숨고르기 하고 있는데 해당 부근 2675포인트 부근에서 이제 단기 고점 대응은 이제 필요해 보이고요. 지금 60분봉으로 봐도 이제 그 이격 조정은 될 거라 보는데 결국은 이 상태에서 이제 약간 횡보를 하면서 이제 장기 이평선들이 이렇게 위로 올라오는 그림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도 이제 이평 밀집 구간에서 지금 약간 횡보를 하고 있는데 그래도 일단 올라섰죠. 이제 이평 밀집 구간을 돌파하고 이제 위로 올라선 모습이기 때문에 이제 주 후반에 잠깐 쉬어갔어도 결국은 키맞추기 흐름으로 그래서 이제 미장이 밀렸기 때문에 월요일날 약간 눌려 출발할 수는 있지만 결국은 다시 우상향 해줄 거라 봅니다. 그리고 이제 환율 봐도 이제 뭐 거의 지금 이제 약간은 이제 안정되는 분위기인데 뭐 이 정도 박스권에서 움직여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유가 같은 경우는 약간 오르긴 했지만 아직은 뭐 80달러 뚫고 올라간 게 아니기 때문에 이 정도 수준에서 다시 이제 약간 내려가 주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 보고요. 일단 근데 국채 금리는 좀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4.3포인트까지 찍고 이제 살짝 밀리긴 했는데 그 CPI, PPI 관련된 그런 노이즈로 인해 가지고 살짝 고점까지 올라왔지만 뭐 다시 내려가 주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제 뭐 크게 더 위로 올라올 만한 요인보다는 안정을 찾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해보고요. 지금 이제 이거는 이제 미국 실적 추인데 2023년은 전체적으로 이제 0.9% 정도 상승, 그다음에 이제 내년 1분 올해 1분기가 이제 4%, 그다음 2분기에는 9.1% 정도 상승한다는 분위기인데 전반적으로 올라가서 이제 2024년도는 10.9% 상승, 그다음 25년도는 13% 상승할 정도로 미국 성장률을 보고 있습니다. 예상 실적 포함인데 이제 이머징 마켓이나 이제 일본, 유럽 등은 실적 예상치 대비 지금 하회 중이지만 미국만 예외적으로 이렇게 실적 전망치도 올라가고 있고 뭐 전혀 뭐 밀릴 이유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제 다음 주 시장 요인을 좀 보시면 이제 CPI, PPI 노이즈는 이번에 이제 다 반영이 됐다고 보고요. 이제 향후 발표되는 이제 PC 지표가 중요하다고 보는데 이번에 뭐 CPI, PPI 발표될 때 이제 예상치보다 상회한 이유 중에 이제 임대료 같은 경우가 있는데 이제 전체 임대료 대비해서 이제 자가 임대료 이제 산정 같은 경우에 좀 괴리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반응 그 집계가 되고 하는 어떤 그런 시차적인 문제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약간 높게 나온 것 같은데 이제 뭐 크게 무리는 없을 것 같고요. 미국 이제 재정적자 추이 감소 중 이거는 이제 재정적자가 감소되면 이제 금리 인하를 검토하게 되고 그다음 양적 긴축이 이제 종료 시점이 다가옴으로써 이제 유동성 공급에 대한 필요성도 대두가 되고 결과적으로 아무튼 금리 인하 시기가 뒤로 마냥 미뤄지진 않을 거라는 어떤 그런 지표가 되기도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삼성의 행보에 이제 탄력 강화 기대감이 일어나고 있는데 일단 로봇주들 움직이고 5G도 움직이고 했죠. 이제 AI라든가 전반적으로 삼성과 관련돼 가지고 요즘은 이제 뭐 관련주들이 약간 테마성 시세처럼 그렇게 움직이기도 하지만 결국 추세적인 흐름은
잘 이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다음에 이제 소매 판매 부진으로 이제 금리 인하 시기 조율에 이제 긍정적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제 지난 겨울 보면 이제 미국인 대부분 이제 온화했던 서부 제외하고는 추운 날씨로 이제 뭐 그게 물론 이제 단기 그 임금의 상승 뭐 그런 요인도 촉발했지만 신용카드 지출이 지금 감소되고 있었고 그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금 뒤로 미뤄진 이따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뒤로 미뤄진 금리나 시기에 약간의 조율에 이제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고요. 미국 연준 인사들 발언 우호적이라 하면 이제 굴스비 같은 경우도 그렇고 옐런 재무장관도 그렇고 CPI나 PPI보다는 PCE가 중요하고 또 큰 흐름은 연준의 지금 방향대로 가는 중이라는 판단이기 때문에 뭐 지표 하나하나에 일희일비할 필요는 없다. 그런 말들이 이제 긍정적으로 작용했습니다. 일단 뭐 3월 인하는 뭐 안 될 거라는 거. 그다음에 이제 일단 5월까지도 인하 안 될 거라는 퍼센테이지가 더 높고 6월 달에 들어서서 이제 인하할 거라는 게 지금 현재 수치긴 한데 이거는 뭐 변동될 사항이 있으니까 일단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부정적인 요인은 뭐 계속 반복됐는데 이스라엘 하마스 내전 격화 가능성은 아직 남아 있다. 그러니까 이제 그쪽 중동 노이즈는 주시할 필요가 있고요. 저PBR 관련 밸류 프로그램은 이제 수급이 편중되는데 이거는 이제 지속 체크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제 순환매가 돌면서 이제 선별 대응을 하는 게 필요한데 이제 저PBR 관련 테마의 움직임이라기보다는 이제 가치가 있는 저평가 종목들에 대한 선별 대응의 차원이기 때문에 이제 실적 시즌이 지나가게 되면 탄력을 받을 수도 있고 이제 배당 관련주들도 좀 움직이고 그러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은 좀 관심을 가질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2차전지 쪽 수급 유입이 이제 가장 관건인데 지난주 후반에는 좀 들어오긴 했는데요. 이제 그게 이번 주까지 이어지고 이제 앞으로 계속 이어질 거냐가 관건이라고 보고 지속 체크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다음에 이제 대중 관련 수출 감소 지속 등 정책적 리스크가 관건이다 했는데 사실 대중 외교 참사로 지금 여러 가지 이제 요즘 뭐 리포트들도 나오고 있는데 그 DB 하이텍 같은 경우도 그 외교 참사가 결국은 좋은 회사를 망친 셈이 돼버렸다는 막 그런 리포트도 본 기억이 있는데 아무튼 정책적 리스크가 커지고 있긴 하지만 이제 이게 총선 앞두고 이제 어떤 변화가 생길지는 좀 관건이라고 보고요. 그 각국의 그 대표들 그러니까 대표가 아니고 이제 수장들이 그 어떤 리스크를 가지냐에 따라서 이렇게 시장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음을 새삼 느껴가고 있습니다. 답답하죠. 그리고 이건 이제 PPI 관련된 수치를 잠깐 올려놨는데 뭐 그냥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뭐 크게 뭐 중요한 사항은 아닐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다음 주 보시면 뭐 지난주 예측과 거의 비슷한데 코스피는 주춤하면서 이제 자리 잡아주고 코스닥이 이제 이격 그 좁혀가기 키 맞춤 하면서 점차 강세를 띠면서 강한 반등을 모색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다음 주 일정은 뭐 월요일 날은 대통령의 날의 휴장이고요. 이제 올마트 실적 발표하고 이제 FOMC 의사로 공개되는 것 정도, 그다음 하는 금통위 이 정도가 중요할 것 같고요. 이제 그 다음 주에 이제 엔비디아 실적, PC 물가지수 이런 것들이 중요한 요인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뭐 우리 시장도 그 다음 주 월요일은 살짝 눌려 출발할 수도 있겠지만 계속 강세를 보여주지 않을까 하는 그 기대감이 크기 때문에 기대감 가지고 주말 잘 쉬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